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상2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무엇이었냐면요.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반응물과 생성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물과 생성물은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반응을 한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라고 알아봤고,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이어서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기체와 관련된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을 알려면 그 전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아마 저번 주에 수업을 2시간 들은 학생들은 이 프린트를 받았을 거고요. 1시간밖에 못한 학생들은 아마 프린트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프린트를 선생님이 못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잃어버린 학생들을 위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번 시간은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걸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볼 건데, 기체 반응 법칙은요, 앞에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과 달리 기체에서만 나타나는 반응의, 그러니까 기체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되는 법칙이에요. 즉,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응물 생성물이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상관없이 모두 성립이 되지만, 기체 반응 법칙은 오로지 기체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법칙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3학년이잖아요. 그쵸? 3학년이니까 1학년처럼 굳이 길게 쓸 필요 없이 간단한 약자, 즉 기호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번 시간에 좀 풀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근데 기호를 처음 쓰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으니까 한번 기호가 어떤 기호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압력, 부피, 온도, 분자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지금 압력, 부피, 온도, 분자수라는 거는 우리가 기체를 다룰 때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기 쉽게, 즉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쉽게 하려면은 뭐 영어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기호를 표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과학에서는 주로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압력, 부피, 온도, 분자수라는 기호를 어떤 식으로 쓰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압력이라는 건요, 먼저 압력의 영어로 뭐냐면 프레셔예요. 프레셔. 프레셔는 맨 첫 글자가 뭐냐면 P입니다. P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압력은 우리가 기호를 표시할 때 압력의 영어로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P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다음에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에요. 볼륨은 첫 글자가 V예요. 그래서 V라는 기호가 나오면은 얘는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온도는 영어로 temperature입니다. temperature는 맨 첫 글자가 T야. 그래서 기체를 얘기할 때 T라는 약자가 나오게 되면 얘는 온도를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분자수는요, 분자수는 사실 이렇게 압력, 부피, 온도와 같이 한 글자로 된 단어는 없습니다. 자, number of molecule, 즉 분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number라는 단어는요, 숫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문자 n이 기체를 얘기할 때 나오게 되면요, 얘는 분자수를 나타내는 약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압력은 P, 부피는 V, 온도는 T, 그리고 분자수는 N. 그러니까 P, V, T, N 이런 식의 약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체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요, 우리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적어봤는데요.
기체는 압력을 가집니다. 압력을 근데 기체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압력을 누르는 힘이죠. 근데 기체가 어떻게 그런 식의 힘을 나타내게 되느냐? 즉, 기체는 입자들로 존재되어 있어요. 그쵸? 기체 입자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 기체 입자가 돌아다니다가 벽을 땅 하고 칩니다. 근데 그 땅 하고 치는 힘이 바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말을 해요. 그래서 기체 입자가 돌아다니다가 벽을 많이 치거나 세게 치면 압력이 크게 되겠고요. 다음에 약하게 치거나 혹은 조금밖에 치지 않으면 기체 압력이 작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 기체와 온도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자, 기체는 움직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천천히 움직이는지는 기체 자체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기체의 에너지원은 뭐냐면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에너지원이 많아지니까 기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체의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속도가 빨라지고요. 다음에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원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낮아질 테니까 속력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기체에 관한 약자들, 그리고 기체가 어떻게 압력을 나타내는지, 기체가 온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의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은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1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요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보일 법칙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즉,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압력을 누르는 힘이에요. 누르는 힘이 세지면 눌림 당하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작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매우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압력과 반비례한다. 이거를 표로 표시를 해보자면요. 자, 압력이 1기압일 때 부피가 4리터래요. 근데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딱 늘어난 만큼의 절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압력이 지금 몇 배가 늘었습니까? 2배가 늘었죠. 그렇다면 부피는 늘어난 만큼의 반비례한대. 그러면 2배 늘어났잖아. 그럼 2배의 반비례는 역수인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기압이 되었을 때 처음엔 1기압이었는데 4기압으로 늘었대요. 그러면 총 4배가 되었죠. 그러면 부피는 반비례해서 는다고 했으니까 4의 역수인 4분의 1배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즉 4배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는 곱하기 4분의 1이 되니까 1리터가 된다. 즉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줄어들게 돼요. 이러한 관계를 뭐라 하냐면 우리 반비례 관계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일 법칙은 중요해요. 자, 언제?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바뀔 때는 의미가 없어.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이다라는 걸 우리 보일 법칙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다음 샤를 법칙 보도록 할게요. 샤를 법칙은요, 여전히 부피랑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샤를 법칙은 반대예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랑 온도는 비례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샤를 법칙입니다. 자, 반비례기호, 비례기호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일 법칙은 아까 온도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잖아요. 그렇죠? 즉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근데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즉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어떻게 된다?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즉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온도랑 부피를 보기 위해서는요, 온도는 섭씨 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온도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절대 온도를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온도는 쉽게 말해서 절대 온도는 단위를 우리가 켈빈이라고 적거든요. 켈빈.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섭씨 온도에 273도를 더하면 절대 온도가 나타난다. 반대로 절대 온도에서 273을 빼면은 섭씨 온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온도는 우리가 도씨를 쓰는 게 아니라 절대 온도의 단위인 켈빈을 썼어요. 즉 샤를 법칙은 온도랑 부피랑 일정하긴 일정하는데 그 온도는 섭씨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알아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절대 온도가 273켈빈, 546켈빈, 819켈빈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273켈빈에서 부피가 1리터래요. 온도가 546켈빈으로 갔을 때 몇 리터겠니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 온도를 비교했더니 2배가 늘었네요. 근데 얘네들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2배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몇 리터가 될까요? 2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819켈빈이 되었으면은 처음과 몇 배가 됐을까요? 3배가 되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화가 몇 배냐면 3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부피도 몇 배가 늘어나야 할까? 3배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3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요. 이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가 0도예요. 근데 0도라는 건요, 왜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적었느냐? 바로 절대 온도가 0이 되어야 기체 부피가 0이 되거든요. 근데 섭씨 온도가 0도면은 절대 온도는 273켈빈이 됩니다. 부피가 존재해요. 그리고 영하의 온도도 절대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었을 때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으면은 아마 아셨을 내용이고요. 다음에 배우지 않았으면은 고등학교에 가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보일 법칙은 온도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라는 법칙이었습니다.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을 알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냐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떤 관계가 나타나게 되냐면 기체의 부피랑 기체의 분자수는 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뭔 말이냐면 기체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기체가 입자수를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입자수의 개수는 기체의 부피가 클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일정할 때. 즉,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그릇이 크면 내용물이 많죠.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프린트 보시면요,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몰라도 되지만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이해를 안 해도 되긴 해.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을 말을 하려면 이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만 이해할 수 있고 위에 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냥 아보가드로 법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위에 있는 내용, 즉 몰라도 되지만 알아야 하는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뭔 말이냐면요, 일단 우리가 기체라는 건요,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라는 걸 나누게 되는 것도 모르면 모르겠다 그냥 하세요. 그냥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흘리시면 됩니다. 실제 기체는 뭐냐면요,
진짜 일상생활에 있는 기체고요. 이상기체는 과학자들이 이런 계산들을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기체예요. 즉 가정입니다. 가정. 진짜 있진 않지만 가정. 하지만 이상기체라는 걸 가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기체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상기체라는 것은 위에 나오는 두 가지를 만족해요. 뭐냐면요. 자, 이건 물체입니다. 물질이죠. 물질은 무엇을 가지냐면 자체적으로 부피를 가져요. 부피 있죠? 하지만 기체도 분명히 분자 하나하나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걔네들의 분명히 실제로는 부피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에 비해 부피는 매우 작은 형태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기체의 분자 자체 크기는 무시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체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 즉 기체 입자끼리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두 가지 이상기체의 가정이에요. 즉 내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두 가지를 필수 조건을 끼워야 하지만 그냥 얘네들은 모르겠고 아보가드로 법칙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체 입자 자체는 부피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에 기체 입자 사이에는 인력 그리고 반발력이 없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지금 1리터의 용기 두 개가 있고요. 왼쪽에는 수소기체, 오른쪽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 모두 수소기체는 몇 개가 있냐면요. 기체수가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다음에 오른쪽에도 기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왼쪽은 수소기체고요. 오른쪽은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즉 기체의 종류는 달라요. 하지만 기체의 개수는 몇 개가 분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똑같이 7개가 됩니다. 즉, 자 분명히 부피와 같아요. 그렇죠? 즉 그릇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7개로 모두 동일하게 존재해요. 근데 그 내용물 자체의 개수는 같지만 내용물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종류예요. 왼쪽은 수소고 오른쪽은 이산화탄소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종류는 상관없어. 수소든 산소든 질소든 이산화탄소든 종류는 상관없고요. 그냥 똑같은 부피면 개수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체는 압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압력은요, 어떤 압력이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벽면을 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는 정도를 우리가 기체의 압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온도가 일정하대요.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 분자 하나의 움직임은 어때? 서로 모두 같습니다. 자, 여기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온도가 같아요. 즉, 분자들의 속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정도가 같으면요, 얘네들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움직이는 정도가 같으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 쿵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부딪히면 또 쿵 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벽을 치는 것을 반복하는 걸 우리가 기체의 압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얘네들의 속력이 같대. 즉 움직이는 정도는 같대. 근데 똑같은 개수만큼 있어. 그러면 움직이는 똑같고 치는 횟수도 똑같겠죠.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위에는 하나가 있고 아래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온도가 똑같아. 그러면 기체 분자 하나당 움직이는 정도는 같습니다. 근데 하나짜리가 치는 정도랑 두 개짜리가 치는 정도랑 서로 어떻게 압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당연히 두 개가 치는 게 한 개가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겠지, 그치? 그러면 온도가 똑같대요. 근데 압력은 서로 다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는 즉 분자의 움직임 정도와 치는 횟수가 똑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똑같은 부피 안에 똑같은 개수만큼의 분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다시 정리하자면요. 기체의 압력과 온도가 일정해. 즉 기체가 움직임 정도가 똑같고요. 다음에 치는 횟수가 똑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똑같은 부피 안에 똑같은 개수의 입자만큼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똑같은 조건에서 2리터의 질소 기체가 있대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위아래랑. 그러면 질소 분자 개수는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조건인데 부피가 2배가 됐죠. 그러면 이 수소에서의 압력과 온도랑 질소에서의 압력과 온도는 같아요. 그러면 자, 1리터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류 상관없이 분자가 7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2리터는 총 몇 배가 될까? 거기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14개의 질소 기체의 분자가 들어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랑 분자수는 비례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부피만큼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피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거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의 개수는 거기에 맞춰서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단 종류와 상관이 없어요. 무슨 기체든 다 똑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기체 반응 법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 기체 반응 법칙이 뭐냐면요. 자, 일단 중요한 가정. 자, 압력과 온도가 일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부터 파생된 법칙이기 때문에. 자,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같은 부피 속에 있는 입자수는 같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는 기체의 반응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일정한 부피비를 가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즉, 우리가 일정 성분일 법칙에서 반응이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듯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는 일정한 부피비를 가지면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결론을 말하자면요. 어떠한 부피비가 부피비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바로 개수비가 부피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저번에 개수비는 분자수비가 같다라는 내용은 배웠죠. 그쵸?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개수비는 분자수비와 같은데 만약에 기체라면 이것은 부피비와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우리 항상 만만하게 나오는 반응식이 물의 생성 반응식이 있습니다. 물의 생성 반응식은요,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서 어떻게 변한다?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만나서 물 분자 2분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분자수비를 볼게요. 분자수. 내가 물 분자를 2분자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필요한 수소랑 산소 분자의 개수는 몇 개씩이냐라고 하면은 2분자 1분자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왜? 앞에 개수가 2대 1대 2니까. 그러면 내가 물 분자 10분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앞에서 똑같이
10분자, 수소 10분자와 산소 5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앞에서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분자수 자체는 필요한 기수만과 달라져. 하지만 그 비율 자체는 뭡니까? 항상 비율 자체는 어떻다? 분자수 B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라는 비율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비율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개수들의 비율과 똑같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얘네들이 부피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볼게요. 자, 볼게요. 부피. 자, 우리 부피를 보면요. 자, 우리 물 분자 두 분자가 필요할 때는 수소 분자 두 분자와 산소 분자 한 분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한 분자당 1리터를 차지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분자당 1리터를 가지고 있다. 한 분자당 1리터를 차지한다. 그러면 두 분자는 1리터를 한 분자가 차지하니까 두 분자는 몇 리터를 차지하게 될까요? 네, 2리터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물 분자 두 분자는 2리터를 가져요. 그렇다면 필요한 수소는 두 분자라며. 그러면 필요한 수소가 가지는 부피는 몇일까요? 2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산소는 한 분자가 필요하대요. 그럼 산소는 몇 리터가 필요할까요? 1리터가 필요해요. 왜? 아까 말했듯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기체의 부피와 기체의 입자수는 비례해. 무엇과 상관없이. 기체가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다 그런 게 성립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체가 한 분자당 1리터를 가진다고 하니까 기체가 10분자가 필요해요. 수증기가 10분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10리터가 차지를 하게 되고요. 똑같이 수소 10리터가 산소 5리터를 가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어. 그냥 이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 나옵니까? 부피비는요 2대 1대 2를 나타나게 되겠네요. 즉 분자수비랑 개수비랑 어떻습니까? 서로 2대 1대 2로 같죠. 근데 부피비 또한 어떻다? 2대 1대 2로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라면요. 기체 반응에서 개수비는 분자수비와 같는데 이것이 부피비와 같다라는 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